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욱의 파워 인터뷰입니다. 오늘은 취임 1년을 맞은 충북도의회 황용우 의장님을 모시고 충북의 현안과 앞으로의 계획 등 다양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의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벌써 취임 1년이 됐습니다. 네. 예, 굉장히 시간이 빠른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먼저 충북도민과 시청자 여러분께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12대 충북도 의회가 개원한 지 1년을 지나고 있습니다. 먼저 지난 1년 동안 저희 충북도 의회에 보내주신 우리 도민 여러분들의 아낌없는 관심과 성원에 먼저 이 자리를 빌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를 비롯해서 35명의 저희 충북도의원 모두는 우리 도민 여러분들께서 저희들에게 부여해 주신 여러 가지 역할들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서 지난 1년 동안 나름대로 최선의 노력을 다해왔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저희 충북도에는 도민 여러분들의 기대와 여망에 부응하기 위해서 늘 도민 중심이 되는 그런 충북도의회를 만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자, 12대 충북도의회가 출범한 지 이제 7월 1일자로 1년이 됐습니다. 네. 지난 1년을 뒤돌아보면 많은 그 소회가 있으실 텐데 네. 어떠신가요? 저희가 이제 1년을 지나오면서 저희가 이제 최근에 지난 1년간의 이제 의정 성과를 객관적인 수치 데이터로 저희가 뽑아왔어요. 네. 그랬더니 지난 의회에 비해서 여러 가지 저희가 의안 처리 건수라든가 지역 현안과 관련한 각종 결의문 성명서 채택 또 각종 다양한 정책 토론회 개최 등에 있어서 괄목할 만한 그런 성과 신장을 했다. 저는 이렇게 평가를 하고 그래서 객관적인 수치로 다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러기까지는 우리 동료 의원님들께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해오신 그런 결과라고 생각하고 또 그런 과정 속에서 도민 여러분들께서 저희 충북도의회에 대해서 늘 관심을 기울여 주신 그런 결과라 생각을 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늘 감사하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 일반적인 그 평가를 들어보면 네. 그 충북도의회가 그 역대 어느 도의회 이상으로 안정적인 의회가 운영이 됐다라는 평가를 또 듣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또 그리고 그만큼 도하고도 소통도 잘 됐다는 네. 얘기도 있고, 네. 또 일각에서는 도하고 소통이 또 잘 된다는 거에 대해서는 비판과 감시 기능이 좀 부족했던 거 아니냐, 네. 이런 얘기도 있어요. 이거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생각하시죠? 먼저 지난 1년간 저희 도의회 평가를 이렇게 좋게 해주셔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출범 초기에는 현재 김영환 도지사와 저희 다수당을 차지하고 있는 충북도의회가 같은 당이다 보니까 도의회 본래 기능인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에 좀 소홀하지 않겠느냐 이런 우려의 시각이 있었던 걸 제가 알고 있고 그러기 때문에 저는 더 우리 동료 의원님들께 같은 당이라는 이런 것보다도 더 상위 개념은 의회의 존재 이유인 집행부에 대한 견제 감시라는 이걸 한시도 망각해서는 아니 된다. 이런 주문을 저는 동료들께 늘 드렸고, 네. 그래서 우리 동료 의원님들께서 지금 그러니까 집행부와 저희 도의회의 관계는 저는 좀 함축해서 말씀을 드리면 네. 건전한 긴장 관계 속에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할 수 있는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 역할은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고, 또 이제 저희 도의회가 나름대로 이렇게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었던 것은 제가 의장으로서 저희 이제 민주당 의원들과의 소통이라든가 의견 교환을 예. 제가 수시로 최선을 다해서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의회 운영과 관련된 주요 사안에 대해서는 네. 제가 사실 가장 먼저 우리 민주당 원내대표님께 저의 의견을 말씀드리고 또 민주당의 의견을 받아서 가장 합리적인 안이 무엇인가 이런 부분들을 도출해내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여야 간에 특별히 저희가 갈등이라든가 서로 분열 이런 양상은 지금까지 없이 우리 충북 발전 또 도민의 행복을 위해서 나름대로 여야 간에 협치를 해나가고 있다. 그런 결과가 이제 안정적으로 도의회가 운영이 되는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도의회 개원 1주년을 맞아서 뭐 12일 날 사진전을 연다고 네. 하네요. 예, 뭐 아주 나름 그래도 좋은 소식인데 어떤 취지에서 여는 사진전일까요? 이제 저희가 뭐 지방자치가 이제 시행이 된 지 지금 30년 세월이 지나가고 있는데, 네. 이 지방의회의 역할은 갈수록 굉장히 중요하고 뭐 증대가 돼 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제 우리 유권자분들, 도민 여러분들께서 과연 지방의회가, 도의회가 어떤 일들을 하는 것이냐에 대해서는 뭐 크게 이렇게 정말 제대로 전달되지 못한 이런 부분들이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어떤 뭐 좀 불미스러운 사안이 발생했을 때는 뭐 지방의회를 다 폐지를 시켜야 된다. 지방의회가 도대체 왜 필요하냐. 또 이런 시선들도 있거든요. 네. 그런데 제가 전자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방의회의 역할과 기능은 우리 도민 여러분들께서 생각하시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일례로 네. 저희 충청북도의 연간 예산이 8조 원에 달하고 있는데 네. 이게 도민 여러분들께서 낸 소중한 세금을 어떻게 올바르게 쓰일 것이냐 아니면 올바르게 편성되느냐 이것이 결국에는 집행부에서 편성된 예산을 우리 도의회에서 심사를 통해서 이게 적절한 예산이냐 아니면 불필요한 예산이냐 이런 것들을 심사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고 네. 또 우리 도민 생활과 직결된 여러 가지 조례 있지 않습니까? 네. 국회의원들이 국회에서 법률을 제정하는 것처럼 네. 우리 도의회에서 도의원님들께서 우리 도 발전 아니면 도민 생활과 직결된 이런 조례 제정 그렇죠. 이런 활동들을 하고 있고요. 네. 또 우리 지역 현안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이슈들에 대해서 도민의 목소리를 중앙정부에 전달을 하고 그것을 갖다 관철시키기 위한 이런 노력들 등등 굉장히 중요한 역할들을 하고 있단 말이죠. 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사진전을 개최하는 것은 우리 도민 여러분들께 우리 도의회의 역할, 의원들의 활동을 좀 더 적극적으로 홍보하므로 인해서 도민 여러분들께서 우리 도의회에 좀 더 관심을 가져주십사는 그런 취지, 또 지난 1년간의 의정 활동의 성과 이런 걸 좀 알리기 위한 그런 취지에서 이번에 그런 사진전을 개최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사진전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뭐 최근 논란이 된 윤석열 대통령 사진전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뭐 이 얘기 들어보니까 당초 의회와 네. 상의가 없었다는 얘기가 있고요. 네. 또 특보의 지시로 추진됐다는 또 얘기가 또 있어요. 이 내용이 어떻게 됐는지 굉장히 뭐 논란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먼저 결론적으로 말씀을 예, 드리면 이건 뭐 정무적 판단을 할 때 예. 정무적으로 좀 잘못된 판단을 한 것이 아닌가. 이건 뭐 우리 도청 본관은 뭐 사실 뭐 지사 내지는 우리 집행부 공무원들이 사용하는 이 공간이기 때문에 그것을 갖다가 저희 의회하고 뭐 협의할 그런 사안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네네. 단 이 도청 더군다나 우리 지역 작가들의 작품이 그동안 이제 전시가 되고 그랬던 공간에 그것을 갖다가 어떤 사전 설명이라든가 이런 거 없이 이제 그걸 받고 걸음으로 인해서 이런저런 오해 소지가 발생을 했는데 앞으로 뭐 그런 어떤 행위를 함에 있어서는 좀 더 신중한 또 정무적인 판단 이런 것을 통해서 어떤 지역사회 논란의 소지가 없도록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뭐 이런 정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 시행으로 이제 지방의 인사권이 뭐 전체 독립이 됐다고 할 수는 없고 일부 독립이 됐다고 얘기할 수 있죠. 정책 지원관 구성도 완료됐고 뭐 지금 1년 지났는데 어떤 효과가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좀 더 발전을 해야 되는지를 얘기를 해주시죠. 저희가 이제 작년에 이제 처음으로 이제 지방의회 인사권이 독립됐습니다. 그러니까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의 의미는 뭐냐면 지방의회의 역할이 집행부의 행정행위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아니면 정책 대안을 제시하는 이것이 사실 지방의회의 가장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거든요. 그런데 그동안 의회 사무처에서 직원들은
의원들이 올바로 도정에 대한 견제와 감시를 할 수 있는 도록 보좌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죠. 그동안은 집행부의 장인, 지사가 의회 사무처 직원들의 인사권을 행사했단 말이죠. 네. 그러다 보니까 언젠가는 집행부로 돌아가야 될 사무처 직원들이 인사권자인 지사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는 네. 그런 상황에 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인사권 독립이 됨으로 인해서 지금은 우리 의회 사무처 직원들에 대한 인사권은 의장인 제가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의회 사무처 직원들이 집행부의 장인 지사의 눈치라든가 집행부 간부 공무원들의 어떤 그런 눈치를 보지 않고 네. 온전하게 우리 의원님들의 의정 활동을 보좌할 수 있는 그런 토대가 마련됐다는 점에서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여기에 사실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네. 진정한 의회 독립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네. 인사권 독립에 이어서 조직권, 그렇죠. 그다음에 예산 편성권까지가 온전하게 지방의회의 권한으로 넘어올 때 제대로 된 지방자치가 될 수 있고 이것을 갖다가 모든 것을 망라하는 국회법이 있듯이 네네. 지방의회를 규정하는 지방의회법이 사실 조속히 제정이 돼서 여기에 이번에 확보된 인사권, 그다음에 조직권, 예산 편성권 등이 그 지방의회법에 모두 포함이 돼서 제대로 된 지방의회의 역할과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이 이제 마련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그 정책 지원관 부분에 있어서는 네네. 저희가 이제 우리 충북도의 정책 지원관 정수가 17명입니다. 네네. 그래서 지난 5월 달에 17명의 정원을 모두 채용을 완료를 했습니다. 예. 근데 저희가 이제 채용을 하는 과정에서 보면 이번에 채용 과정에서 보니까 저희가 약 7대 1의 경쟁률을 보였는데 예. 정책 지원관으로 이번에 공모에 응하신 분들의 경력이라든가 그동안 뭐 활동 내용을 보니까 굉장한 전문성을 가지고 있고 네네. 해당 분야에서 전문적 어떤 식견을 가지고 있는 이런 분들께서 응모를 해주셨고 네. 그분들 중에서도 가장 우수한 인재들을 저희는 선발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그분들께서 우리 의원님들이 각종 조례 제정 활동이라든가 아니면 정책 토론회라든가 뭐 지역 이슈와 관련된 어떤 현안에 대한 분석이라든가 이런 역할들을 굉장히 충실하게 해주고 계심으로 인해서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12대 충북도의회가 여러 가지 객관적 수치 지표면에서 상당히 괄목할 만한 의정 활동의 성과를 나타내고 있지 않나 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자, 지난해 이제 기공식 시작으로 70년 만에 충북도의 신청사 건립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현재 상황 언제 준공이 되나요? 먼저 저희가 충북도의 청사를 이제 지금 건립 중에 있는데 전국에 이제 17개 광역 시도가 있습니다. 예. 그 중에서 의회에 독립 청사가 없었던 것은 사실 저희 충청북도 의회가 마지막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도민 여러분들께서 뭐 성원해 주신 덕분에 작년 11월 달에 구 중앙초등학교 부지에 저희가 도의회 독립청사 건립을 한 기공식을 이제 가졌습니다. 네. 그런데 이것이 이제 어떤 의미를 갖냐고 그러면 우리 도의회의 기능은 제가 몇 번 말씀드리지만 우리 도민 여러분들께서 우리 각각 지역에 선출한 도의원들을 통해서 집행부 지사를 포함한 집행부 공무원들이 제대로 도정을 운영하느냐 이걸 도민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여러분들이 가서 잘 견제하고 감시하라 이것이 우리 도의회의 주요 기능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그동안 사실 저희는 집행부를 견제하고 감시해야 되는 입장에서 집행부의 건물에 사실은 얹혀 살았던 그렇죠. 더부살이. 뭐 그런 예, 더부살이를 예, 했던 예. 뭐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 의미가 있는 것은 저희가 이번에 건립을 하게 되는 그 구중앙초등학교 부지가 최초에 70년 전에 저희 충북도의회 초대 의회가 개원했던 그 자리였더라고요. 저도 이번에 알게 됐는데. 예. 그래서 그런 어떤 여러 가지 의미를 담아서 지금 건립공사가 순조롭게 진행이 되고 있고 저희가 예정하기로는 2024년 연말이나 아니면 2025년 연초에 뭐 준공 예정으로 지금 착실히
공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독립청사가 마련하게 되면 지금 도민 여러분들께 우리 충북도청에 오셨을 때 제일 먼저 곤란하게 겪으시는 부분이 뭐냐면 주차 공간이 그렇죠. 예. 지나치게 협소하다 보니까 네네.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저희가 이번에 독립청사를 건립을 하면서 지하 1, 2층을 주차 공간을 확보를 해서 약 410면의 주차장이 조성이 되게 됩니다. 네네. 그러면 저희 현재 도청 본관의 주차난도 상당히 해소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또 그러면 현재 도청 본관, 그다음에 충북개발연구원, 그다음에 저희 도의회 청사, 그다음에 충북교육청 소유의 충북과학문화연구원 예, 예. 이 일대가 명실상부한 어떤 종합행정타운으로서의 그렇겠네요. 그런 면모를 갖출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또 그동안 사실 저희 도의회가 도민 여러분들께 좀 더 열린 어떤 도의회로서 개방을 하고 도민 여러분들 좀 모셔서 여러 가지 진솔한 이야기도 좀 듣고 그랬으면 좋았을 텐데 사실 공간적인 어떤 제약 때문에 저희들의 어떤 그런 뜻을 펼칠 수 없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었어요. 네네. 저희가 이제 독립청사가 완공이 되게 되면 정말 다양한 우리 도민들을 도의회로 초청을 해서 그분들의 목소리를 좀 저희가 경청을 하고 그분들의 목소리를 도정에 또 반영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장치들을 앞으로 만들어 나갈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 자, 올해 초 충북도에도 이제 뭐 좀 사건이 좀 있었죠. 예. 네. 뭐 이제 뭐 기내 뭐 음주 추태 의혹 뭐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재발 방지에 대한 뭐 대안도 있으셨겠죠? 제가 사실 지난 1년을 이렇게 되돌아보면 가장 안타까웠던 부분이 이제 그 부분이었었는데 네네네네. 뭐 나머지 35분 의원 중에 정말 어떤 한 의원님께서 어떤 그 약간 일탈된 행동을 해서 우리 도민 여러분들께 정말 심려를 끼쳐드렸던 부분이 제일 안타깝습니다. 네네. 사실은 그게 아니었다 그러면 지난 1년간 정말로 우리가 큰 무리 없이 이렇게 네. 운영을 해왔는데 그래서 저희가 지난번에 이제 그 일을 계기로 여러 가지 저희가 의원들의 어떤 공인으로서의 활동을 함에 있어서 무리를 일으켰을 경우에 어떤 제약을 할 것이고 어떤 제재를 할 것인가에 대한 여러 가지 제가 규정들을 예. 다시 한번 검토를 해봤습니다. 예. 그랬더니 저희가 실질적으로 예를 들어 출석 정지 처분을 내렸어도 출석을 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의정비는 그대로 지급이 되고 이런 불합리한 그런 뭐 규정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완벽하게 다 정리를 했고 그걸 갖다가 조례로 제정을 해서 어떤 무리를 일으킨 의원, 공인으로서의 어떤 일탈된 행동을 한 의원들에 대해서 제재 수위를 굉장히 강화를 시켰습니다. 네네네. 그래서 저희 충북도의회에서 그 조례를 제정한 이후에 나머지 다른 시도 또 기초자치단체에서도 그 어떤 높은 도덕성을 요구하는 유권자들의 눈높이에 맞게 저희 도의회 조례를 갖다가 준용을 해서 뭐 제정을 해나가는 뭐 그런 그 상황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지난번에 그런 안타까웠던 일을 반면 교사로 삼아서 저희가 제도 정비를 했고 앞으로는 이제 이런 일들로 인해서 도민의 심려를 끼치는 뭐 그런 일은 없도록 저를 비롯해서 전체 의원들이 심기일전하는 뭐 그런 계기로 삼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다음에는 이제 김영한 충북도지사가 적극 추진하고 있는 레이크파크 르네상스 그리고 중부 내륙 연계 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에 있어서 충북도의 역할 뭐 중요합니다. 현재 어떻게 되고 있는지 우리 의장님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요? 저는 기본적으로 그동안 최근에 이제 김영한 지사가 취임을 하면서 레이크파크 르네상스를 주창을 했고 네네.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필요한 법률이 중부 내륙 연계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네. 저희가 그것을 갖다 국회에 제정을 요구를 해놓은 뭐 이런 상태입니다. 네. 그래 행안위가 통과됐고 지금 법사위에 계류 중이고 저희는 금년 내에 이 법안 통과를 해서 뭐 지사를 비롯해서 저도 도의회 의장으로서 이 연내 통과를 해서 다양한 이런 노력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네. 이것은 우리 도민 여러분께서 잘 뭐 아시겠지만 그동안 저희가 뭐 충주댐, 대청댐
저희가 거대한 호수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이것이 상수원 보호구역이라는 이름으로 각종 중첩된 규제로 인해서 어떤 저희가 행위도 할 수 없는, 개발도 할 수 없는 이런 안타까운 현실에 있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첫 번째 착안을 했고, 두 번째는 이 법안이 그동안 저희가 대한민국의 발전 과정에 있어서 한때 우리가 중화공업을 육성을 할 때는 울산, 포항을 중심으로 한 동해안 지역에 굉장히 저희가 발전축을 마련하기 위해서 국가적으로 노력을 했고, 또 서해안 시대가 열리면서 서해안 중심의 발전축을 형성을 위해서 노력을 했단 말이에요. 네네. 그런 과정에 상대적으로 저희 충북을 비롯해서 경북, 대구, 이 중부 내륙이 개발축에서 소외가 되어 왔다. 그래서 이번에는 국가 균형 발전 측면에서 이 중부 내륙을 갖다가 발전시킬 수 있는 이런 내용들을 이 법안에 담았습니다. 그래서 이 법안 통과를 통해서 우리 충북이 새롭게 도약할 수 있는 그런 전기를 마련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뭐 그런 측면에서 저도 도의회 의장으로서 제가 뭐 전국 시도 의장 협의라든가 여러 어떤 행사라든가 네. 뭐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 중부내륙 연계 발전 지원 특별법의 당위성에 대해서 저도 적극적으로 설명을 하고 역설을 하고 법안 통과를 협조를 뭐 이렇게 하는 뭐 그런 노력들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요즘 가장 또 핫한 이슈 중에 하나죠. 충청권 4개 시도가 함께하는 2027년 충청권 학예 세계 대학 경기대회. 네. 충청권 메가시티 등 인근 지자체와 협력해 하는 현안들이 굉장히 많은데 지금 뭐 여러 가지 좀 삐걱대는 것 같아요. 걱정도 좀 많은데 도의 차원의 역할은 어떤 게 있을까요? 저희가 먼저 이제 이 학예 세계 대학 경기대회를 2027년에 저희 충청권 4개 시도가 이제 공동으로 유치를 했지 않습니까? 예. 저도 이제 그 당시 뭐 벨기에 브뤼셀에서 이제 그 유치 활동에 저도 참여를 해서 그 당시 저희가 유치가 결정이 됐을 때 뭐 굉장한 어떤 그 기쁨을 느꼈는데, 네네네. 세계 대학 경기 대회가 사실은 올림픽 다음가는 가장 큰 규모의 국제 스포츠 대회입니다. 예. 그동안 우리 충청권에서는 사실 제대로 된 세계 스포츠 대회를 유치한 경험이 한 번도 없었어요. 예. 그런 측면에서 이번 대학 경기대회 유치는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 또 이번 기회를 통해서 저희가 각종 스포츠 인프라라든가 4개 시도의 공동 번영을 위한 아주 획기적인 좋은 계기가 될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최근 조직위원회 구성 과정에서 약간의 뭐 대한체육회와 문화체육관광부 4개 시도 간에 약간의 지금 이견이 있어서 그 부분 때문에 논란이 있었는데, 그 부분은 이제 얼마 전에 다 정리가 돼서 네. 이제 빠른 시일 내에 조직위원회가 완벽히 구성이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그 조직위원회에서 대회 준비를 위해서 착실히 대회 때까지 어떤 차질 없이 그런 준비를 해나갈 것이다 생각을 하고, 또 이제 그런 차원에서 저희 도의회에서는 충청권 4개 시도 지사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수시로 만나서 이제 협의를 해나가고 있고, 예. 저희 4개 시도의회 의장들도 별도로 의장들끼리 분기에 한 번씩 저희 회합을 통해서 우리 충청권 메가시티 구성, 그 다음에 세계 대학 경기 대회 4개 시도가 공조를 해야 되는 이런 현안들에 있어서 우리 의회가 해야 될 이런 역할들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저희가 협의를 하고 회의를 통해서 또 저희의 의견을 예를 들어서 뭐 조직위원회 쪽에 전달한다든가 이런 역할들을 해 나감으로써 성공적인 그런 대회가 될 수 있도록 할 것이고, 또 성공적으로 충청권 메가시티가 완성될 수 있도록 그런 역할들을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해나가겠습니다. 네. 자, 이번엔 내년 총선에 대해서 한번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총선이 이제 1년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총선 관련해서 이제 뭐 의장님도 뭐 하마평에 막 오르고 있어요. 총선 출마하시는지요? 뭐 저는 현재 이제 제가 뭐 현실 정치에서 이제 몸을 담고 있는 사람이다 보니까 총선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제 뭐 뭐 하마평이 좀 오르내리고 있는 것 같은데, 저는 뭐 정치를 그렇게 생각합니다.
현재 맡고 있는 역할에 최선을 다함으로 인해서 거기에서 어떤 성과를 내고 거기서 인정을 받을 때 그렇게 해서 유권자라든가 뭐 지역 주민들로부터 정말 좋은 평가를 받을 때 그때 어떤 새로운 도전이라든가 뭐 이런 걸 하는 것이 저는 좋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현재 충북도의회 의장으로서 제가 충북도의회를 정말 반듯하게 운영을 하고 도민들로부터 의장으로서 정말 품격과 어떤 실력, 뭐 신뢰를 가지고 있는 그런 정치인이다. 이런 평가가 있을 때 제가 어떤 새로운 도전도 할 수 있고 그렇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은 제가 충북도 의회 의장으로서 뭐 최선을 다해서 의장 역할을 수행하겠다. 뭐 이것이 뭐 현재 가지고 있는 생각입니다. 네. 내년 총선이 이제 뭐 국회의원으로서도 중요한 네. 총선이지 않습니까? 정말 남은 어떻게 보면 국정을 어떻게 잘 이끌어 맞습니다. 나가야 되느냐 굉장히 중요한 총선인데 자 변화와 네. 또 최근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당선 가능성이 높은 후보를 공천해야 된다는 얘기도 또 하셨어요. 네. 그럼 변화와 네.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얘기한 그거에 대해서는 우리 의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저는 뭐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뭐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또 뭐 저희 예를 들어서 저는 뭐 현재 국민의힘 소속이다 보니까 네. 내년 총선은 남은 대한민국 운영에 있어서 국정 운영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분수령이 되는 뭐 그런 선거가 될 것이라고 네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 총선은 정말로 양당이 사활을 건 그런 싸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뭐 누가 됐든지 간에 어떤 지역에서 인정받는 그런 후보들이 각 당에 출마해서 냉정한 유권자들의 선택을 받게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 그런 측면에서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네. 지역민들로부터 우선 신뢰받고 인정받는 뭐 그런 분들이 후보군으로 형성이 돼서 그 후보군들끼리 정말 치열하고 공정한 어떤 경쟁을 통해서 각 당에서 가장 훌륭한 후보를 공천해야 될 것이고 그러고 난 이후에 도민들의 선택을 받아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끝으로 앞으로 하반기 계획 그리고 충북 도민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씀 있으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뭐 저희 이제 충북도 의회가 지난 1년을 지나오면서 여러 가지 뭐 아쉬웠던 일도 있고 또 보람된 일도 있고 그랬었는데 저는 우선 의회의 의정 활동의 질이 높아지기 위해서는 개별 의원들의 수준이 높아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앞으로 남은 1년 동안도 각종 여러 가지 연찬을 통해서 우리 의원님들께서 수준 높은 의정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기회들을 마련해야 될 뭐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이제 저희가 오늘 뭐 대화 중에도 나왔지만 우리 도의회 청사 건립이라는 이런 중요한 이런 문제를 가지고 저는 의장으로서 앞으로 이것이 정말로 제대로 된 독립청설에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이것이 차질 없이 건축공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데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고 또 이제 대집행부의 관계에 있어서도 지난 1년을 반면교사 삼아서 저희가 좀 더 견제해야 될 부분은 견제를 하고 또 협력해야 될 부분은 협력을 하고 정책 대안을 제시해야 될 부분들에 있어서는 저희가 건전한 대안 제시를 통해서 궁극적으로는 우리 충북 발전 또 우리 충북 도민 여러분들의 행복을 위한 그런 의정 활동을 펼쳐나갈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우리 도민 여러분들께서 늘 관심 가져주시고 이제 본격적인 무더위로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으실 텐데 도민 여러분들 늘 건강하시고 행복한 나날 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아무쪼록 우리 충북 도민들이 행복한 네. 또 충북 도민들을 위한 충북도의회를 이끌어 주시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열심히 오늘, 하겠습니다. 예, 오늘 자리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최욱의 파워 인터뷰 오늘은 황영호 충북도의회 의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